안녕하십니까. 전자조달 시스템 2의 3주차 2차시 전자조달법의 2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법을 배우냐, 이제 추가적 2차시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이제 시스템과 관련된 사항 중에 공정성 측면과 투명성 또 효율성 측면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성은 같은 조건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하죠. 이게 입찰 기본입니다. 다음으로 투명성은 누가 언제 뭘 했는지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전자화가 가장 중요하죠. 효율성은요, 종이, 방문, 팩스 대신에 온라인으로 하면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시스템이 있어도 법적 근거가 약하면 분명히 분쟁이 나고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등을 법으로 명확하게 정리해서 관련된 사항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이 전자조달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조달법은 보통 흐름은 이런 것 같아요. 등록, 입찰 공고를 등록하고 또는 참가 자격을 등록하고 그리고 그런 사용자들이 입찰 공고를 내고 그리고 그걸 검색을 해서 입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낙찰자를 대상으로 계약서를 쓰고 또 협상을 한 다음에 계약을 하고 그리고 그 과업을 이행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시스템을 쓰는 이유는 효율성과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을 기반으로 거기 위에 법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 과제에 팀플레이 규칙이 있다고 보시면 그 팀플에 어떤 규칙이 없으면 누가 뭐 했냐라고 싸우죠. 조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규칙과 기준이 있어야지 그런 부분들이 싸움 또는 분쟁이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전자조달이 한국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법으로 잡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 조달 규정 FAR라고 하죠. 여기에서 전자조달에 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고요. 개별 주에서도 주정부 계약법과 행정지침, 자체적인 전자조달 관련된 규정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조달 관련된 미국의 연방조달 규정이 있고요. EU도 공공조달 지침으로 해서 이런 어떤 관련된 걸 통해 가지고 전자조달 관련된 내용을 규정을 통해서 그 유럽 회원국들 사이에 바탕에는 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공공계약 규정을 제정을 해서 전자조달을 위한 항목 등을 규정을 하고 EU 또는 그 관련된 공공조달 지침을 영국법에 또 반영을 하였네요. 다음으로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연방정 차원에서 정부 계약 규정을 통해 전자조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정부 조달법, 그리고 호주도 연방조달 규칙, 중국은 전자 입찰 관리 규정을 통해서 계약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요. 인도도 전자 조달에 관련된 일반 규정을 통해서 전자 조달 의무화 및 전자 문서의 사용 등 관련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전자 조달은 IT 서비스가 아니라 공공 계약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법과 규정이 항상 붙어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비유로 좀 들어보면은 학교 규정이 있고 또는 교수님 어떤 강의에 어떤 공지사항이 있다고 치면은 어떤 게 더 우선하겠습니까? 당연히 학교 규칙, 규정, 학칙은 모든 과목의 공통이고요. 교수님의 공지 어떤 과목에 대한 부분은 그 해당 강의의 어떤 디테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법 규정이 있고요. 그 안에 세부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칙이 있고
교수님에 해당되는 그 강의에 어떤 룰이 있겠죠. 이제 그런 거를 빗대어서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뭐 간단하게 질문을 또 해보면 여러분은 민간 기업의 인턴으로 하는데 만약에 해외 공공 조달 뭐 이런 조사를 입찰을 조사한다고 하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그렇죠? 방금 우리 나누었던 이런 관련된 규정과 규칙을 먼저 해야겠죠. 그리고 나라마다 비슷해 보이는데 규정이 왜 다를까요? 그거는 문화와 어떤 계약 문화, 행정 체계가 달라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전자조달은 IT니까 개발만 잘하면 된다. 뭐 이게 맞는 말일까요? 아니죠. 분쟁, 또 책임, 절차 등에 따라서 이 소송과 관련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규정을 또 제도를 지침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여기에 대한 입찰과 또 계약 사항을 도장 내지 전자서명을 통해서 계약 날인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하시고 여기에 해당되는 전자조달이 바로 그 관련된 법령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조달은 전 세계 공통적인 그런 부분으로 법 규정 사항을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자조달법을 제정을 왜 했냐, 왜 굳이 법이 필요했냐라는 측면으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조달법 제정의 이후 전자조달에 관련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이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자조로 수행하는 그런 절차와 방법 등을 필요한 사항과 내용들을 정리를 했고 이와 관련된 전자조달의 촉진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법률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전자조달 체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를 함으로써 전자조달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게 하였다는 겁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사항은 법적으로 그 안전성을 부여를 했고요. 나라정투 운영에 관한 각종 고시, 위임, 근거 법령이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나라장터와 구축 그리고 계약, 사무 처리 요청, 이용 약관, 수수료,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 또 복수 견적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그리고 쇼핑몰 관련 운영 규정 등 여러 가지 지침과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할까? 법은 그 위에 골격이고요. 그러니까 전자조달법에 대한 골격이고 그 밑에 해당되는 지침과 규약들은 운영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하여 중요한 사항은 법적으로 지위를 부여를 했고 나라정투 운영과 그런 내용들은 고시로 그 사항을 위임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시스템에 올라온 글 내용을 어떻게 보면은 공고사항, 공고문과 또 시스템의 어떤 내용들하고 차이가 있으면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법령에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조달법이 있는데 여기에 정의는 어쨌든 수요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 공공단체고요. 공공단체의 범위는 수요기관은 어쨌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입니다. 즉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따른 공공기관, 그 다음에 초등법령에 따른 설치에 대한 학급,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그리고 특별법에 따른 법인, 그리고 이 위에 1호부터 5호까지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의 지분 합계가 50% 이상인 기관, 그리고 조달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조달청장이 인정한 기관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조달사업 수요기관에 지정한 고시에 또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잠깐 법령을 좀 찾아보면
보시면 여기가 이제 법제처에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이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요. 여기 법령과 행정규칙, 자치법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주로 법령은 이쪽에서 찾으시고요. 여기 규칙은 이쪽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해당되는 검색어를 이제 치시고 전자조달법이라고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원래 풀네임이 이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에 재정경제부의 조달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조달청의 디지털 조달 총괄과 저희 부서가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목적은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 같이 조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두고 여기 안전성, 신뢰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조달 업무를 원활히 수행과 촉진을 도모하는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의 수요 기간을 시스템에 이용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보셨던 이 대통령령에 해당되는 수요 기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요. 예. 그리고 좀 더 살펴보면은 이 5조에 조달 업무의 전자적 처리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요기관장은 조달 시스템을 이용 및 활용하는데 전자적으로 처리하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조달청장은 전자조달 촉진에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법령이 있으면 시행령이 있는데 그 시행령의 세부 사항을 명시를 했고요. 그 촉진 사항이 뭐냐?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시스템의 발전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그리고 통계 수집 및 분석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그 전자들에 관련된 교육과 훈련 등 전자조달 촉진에 관련된 사항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규칙 적용은 국가계획법, 지방계획법 이에 관련된 방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더 살펴보면은 5조에 보면은 여기에 전자적 처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고 여기에 시책이 있고요. 그 시책에 해당되는 내용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자입찰 공고입니다. 제6조에 보면은 경쟁입찰의 전자적 공고가 되어 있는데 공고를 하려면 나라장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서 공고를 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공고 방법 및 시기는 국가계획법과 지방계획법에 따라서 정한다. 그러니까 우리 3주차 1차시 강의에 국가계획법, 지방계획법을 명시를 했고 조달 관련된 법령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핵심적인 사항은 나라장터 등 전자조달 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그 다음에 입찰 공고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무엇가 우선한다? 공고문이 우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입찰 공고일은 즉 공고일 그 당일은 시스템의 날짜를 우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중요한 거는 입찰 공고하고 마감 시간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시행규칙에 보면은 접수 시작일로부터 마감 일시까지는 최소 이틀 이상의 48시간이 필요하다. 즉 공고를 올리고 마감 처리하는 데는 이틀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제안서 제출 등 입찰 서류를 이제 근무일 워킹데이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제한하고 마감 일시는 입찰서 그 개찰 일시는 마감 일시부터 1시간이 지난 이후로 한다. 그래서 보통 공고를 하면은 보통 마감이 10시로 하여 오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개찰을 11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죠. 즉 보통 6조에 경쟁적 전자적 공고가 되어 있고 시행령 4조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전자 공고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경쟁 입찰을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시스템을 통해서 공고한다. 그래서 나라정도를 통해서 입찰 공고한다. 그 내용이고요. 그 시기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데 여기에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공고문이 내용이 틀린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공고일은 시스템이 우선한다.
요게 아무리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 약간 느낌이 쎄합니다. 요 부분. 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여기 48시간이 있었죠. 48시간은 시행령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8시간. 사존에 있네요. 시행령의 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4조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표시되어 있네요. 그리고 시행 규칙에 해당되는 2조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데, 시행 규칙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고요. 여기 2조에 보시면 48시간이 여기에 있겠네요. 예, 여기 1시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4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공고할 때 공고 골리고, 그 다음에 기초금액 내고, 그 다음에 전자 입찰서를 이제 접수를 시작하면은 그 시작한 날짜 이후에 48시간이 지나야 된다. 그리고 나서 1시간 이후에 개찰할 수 있다. 요 내용이 포인트입니다. 자, 입찰서 제출은 제7조에 보면은 경쟁 입찰 관련된 수의계약 상대자 결정에 참가할 때는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를 또는 견적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시행령에 전자적 형태의 형태의 입찰서 제출이 있는데, 같은 입찰에 대해서 같은 PC에서는 하나의 전자 입찰서만 제출을 해야 된다. 뭐 다른 쪽 업체를 이 PC에서 입찰을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전자조회 시스템으로 제출한 전자 입찰서를 교환, 변경하거나 취소 불가하다. 다만 취소를 신청하는 가능하며 무효 처리되면 그 입찰은 참여할 수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경우에는 입찰 서류를 판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속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시행규칙에서는 입찰의 취소 신청이 있는데, 개찰일 일시 이전까지 그 수요기한 장 또는 계약 담당자에게 팩스나 시스템을 통해서 나 취소할게요 라고 이렇게 제출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는 직접 팩스로 해당되는 도장을 찍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전자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또 직접 입찰, 또 팩스로 신청한 그런 경우에는 시스템에 등록된 도장으로 찍어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그 나라장터 시스템에 그 직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등록하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자계약 절차입니다.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계약 성립하는 그 과정인데요. 상황을 보면은 계약 목적, 계약 금액, 계약 이행기간, 계약 보증금, 또 지연 배상금에 대한 사항 등 내용을 입력한 전자적 형태의 계약서를 전자계약서라고 하고요. 이거를 계약 담당자가 계약 담당자와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작성을 하고요. 이거를 수요기한 또는 계약 담당자가 요 전자계약서죠, 이거 그거를 시스템을 통해서 송신을 합니다. 송신할 때도 뭔가 그 인증서 기반으로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되어 있겠죠. 그리고 계약 상대자는 추진한 제한 전자계약서 내용을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전자조사 시스템을 통해서 송신을 하고요. 그거를 확인한 경우에 확정을 해서 그 계약서를 송신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하고 계약 담당자 송신을 하고
그리고 동의를 한 다음에 이거를 송신하고 최종 계약서를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 담당자에게 전송하는 그런 절차를 순서에 따라 진행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도급 관리 부분인데요. 구조의 2항에 보면 하도급의 관리에 전자적 처리가 있습니다.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해서 구축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 나라장터와 별개로 하도급 지킴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건설 관련된 뭐 하도급 관련 등등에 대한 어떤 대금 청구를 직접 지출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수요기간 또는 계약 담당자는 하도급, 대금, 임금 등 이런 부분들을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한다라고 이 전자조달법의 하도급 관리 부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의무 대상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수요기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또 지방공단, 공사, 공기업 등 출연기관이 해당이 되고요. 대통령으로 정하는 계약, 건산법에 해당되는 계약건 그리고 특정 기간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재부 장관이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계약 등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걸 살펴보면은 법령에 하도급 관련된 전자 처리가 있겠죠. 여기에 하도급을 만약에 하는 경우에는 요 시스템을 통해서 구축 운영하고 그걸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런 사항 등은 의무 대상으로 꼭 지켜야 된다. 이런 기관들은 그리고 이런 사항들 전체적 처리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시행령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산법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뭐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인정하는 기능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스템 이용 약관을 통해서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그 지침들이 많이 있죠. 국가 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도 뭐 한번 이 규칙 분야의 이 규칙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라고 치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 다양하게 있죠. 여기에 9개가 있습니다. 9개. 쇼핑몰 운영, 뭐 입찰 특별 유의서, 이런 이용 약관, 부가 사무 처리 규정, 구축 운영대 규정. 요 내용들이 나라장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런 매뉴얼, 지침, 고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관리 부분은 어쨌든 계약 이후에 대금을 집행하는 부분들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요 법령에 따라서 또는 건산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자보증금 관련된 전자적 납부 부분인데요. 제10조에 보면은 입찰 보증금, 또 계약 보증금, 하자보수 보증금 등을 전자시스템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찰 보증금은 지난 2주차 강의 때인가요? 여기에 동의서로 이제 가름할 수도 있지만 또 부정당 업체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또 명시적으로 내야 되고 계약 보증금 또 하자보수 보증증권을 통해서 시스템에 연계해서 이거를 계약서에 수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법률에 따라서 현금 등으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증증권 대신 현금으로 납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8조에 보면은 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방법 및 절차가 있는데 여기에 보증금을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적 형태의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형태로 제출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보증기관은 이런 설명을 통해서 계약 담당자에게 전송하고 또 정상적으로 송치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게끔 시스템 베이스로 증권을 전달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증서는 전자입찰의 마감일 전날까지 전자조달 시스템에 접수가 되어야 한다는 거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정보 제공입니다. 이게 전자조달 시스템을 구축 운영을 할 때 그 조달청장은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구축 운영 필요하는 경우에서는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자체적으로 이런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관련된 자료를 우리가 이제 요구받고 증거하고 확인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이런 거를 따라야 되고요. 시행령에서는 이제 정보 제공 요청 등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예전 가격 결정 기준 그리고 입찰 참가에 관련 사항, 사전 심사, 또 이행 능력 심사, 또 계약 예행 및 해지에 관련된 정보, 계약 실적 및 이런 실적과 관련된 정보, 관련된 휴폐업 정보 등을 이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또 요청을 하는데 그 정보를 요청을 이런 부분들을 요청할 수가 있으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요청을 받는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그 자료를 줘야 된다라고 안내하고 있네요. 한편 자체 전자조달 시스템이 있습니다. 조달청만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트나 또는 그 다른 어떤 시스템에 방사청 같은 시스템도 있겠죠. 법으로 명확한 시스템이. 그런 요건을 충족하는 수요기간에 한정해서 전자조달 시스템과 연계되는 그런 자체 그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기존에 구축된 자체 조달 시스템이 요건에 이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용 전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나라장터로 이제 귀속을 해서 이거 써라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체 전자조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때는 고시된 기준을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운영 기준이 있고요. 그 권한은 조달청장이 이제 위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도 관련된 내용을 동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기간 외 자해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및 허락인데요. 아까 수요기간이 우리 아까 보셨던 그 전자조달법 2조의 정의에 보면 수요기간이 정의가 되어 있죠.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자체 등 50% 이상 이런 거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수요기간이 아닌 자들도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뭔가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목적은 나라장터를 인프라를 민간에 개방을 해서 민간 조달 영역도 뭔가 은폐하지 않고 투명성으로 효율성으로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개선해서 민간 수요자가 일부 조달 업무를 이용할 수 있게끔 민간에 개방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13년 10월부터 아파트 관련된 또 농농어업조합 그런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전자입찰 서비스를 개방하고 현재 중소기업까지 활용 범위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나라장터 포탈이 조달업체가 있는 게 있고요. 누리장터라고 해서 민간 수요 시스템을 쪽에서 입찰을 해서 볼 수 있게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7조에 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이 있습니다. 시스템에 어떤 사용을 이용해서 수요기간과 계약을 전자적으로 체결하는 자는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아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전 등록하고 비슷한 내용이고요. 여기에는 등록을 잘못 입력했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수정 또는 변경 등록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다시 보면은 입찰서 마감일 전날까지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 이용자 등록에 대한 사항이 워킹데이 있기 때문에 보통 월요일 날 마감은 처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쉬는 날에 이용자 등록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화요일 날 마감 처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변경 사항은 조달청장이 하는 고시에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이 있고요. 여기에 보셨던
것처럼 요게 있죠. 규정이. 여기에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정보 처리 장치로 고시한 나라장터에 해당되는 시스템이 관리 운영자인 조달청장이 이거에 관련돼서 미리 참가 자격을 등록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여기에 보시면은 아까 법령에서 전자조달법의 법령에 보면은 여기 정의에 수요기간이 있습니다. 여기 수요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요거 있죠. 요거 누리장터와 같은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비밀의 보호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장은 전자조달 이용자의 개인정보, 영업상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그와 관련된 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누설하지 않는다라고 금지사항을 제시를 했고요. 한편 시스템을 관리 운영하는 자 또는 관리 운영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 및 그리고 그 밖의 내용들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의 다른 용도로 자신이 이용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비밀은 보호를 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한편 시행령에서도 관련된 거래처 성명, 상호, 주소, 식별을 한 사항 등을 어쨌든 영업 비밀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재화, 용역의 가격, 수량에 관한 사항도 해당이 되면 제조 원가, 그리고 생산 방법, 판매 방법,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 경영상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 이용자들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영업을 지장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앞서 얘기했던 이 전자조달법은 법령이 있고 또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어떤 매뉴얼 같은 지침과 규정들이 많이 있는데요. 총 9가지 형태의 시스템 이용 약관부터 관련된 수수료 고지 그리고 입찰과 등록증에 대한 다양한 지침 규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격은 전자조달법은 전자처리 시스템 그리고 이용 처리 장치 등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서 어떤 매뉴얼 같은 뼈다귀의 지침이 다양하게 그 뒤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로 살펴보면 FAR 미국 연방 조달 규정이 있고요. 또 EU 공공조달 지침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캐나다, 뭐 일본, 중국 등 다양하게 각 나라별로 이 전자조달 관련된 지침을 운용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또 문화와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해서 우리가 그 나라의 정보를 알고 좀 뭐 입찰을 또 외국 해외 조달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조달법은 그 전자조달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정비를 통해서 운영을 해서 분쟁과 소송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나라장터위가 그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전자조달법 이 정의에 보면은 수요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라장터를 통한 중앙조달 계획을 의뢰하고 발주를 집행하는 공공기관이고요. 물론 지자체도 있고 또는 50% 이상이 있고 또는 뭐 지자체에서 또 어떤 특정한 지분을 또 확보를 해서 설립한 그런 기관도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수요 기간이 한 70만 개 정도, 60에서 70만 정도의 또 수요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는 뭐 세부, 뭐 분소, 뭐 이런 등에서 인증서 기반으로 검증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 인증서를 서로 교체하거나 또 재활용하고 서로 상대방의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또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조달 업무의 전자적 처리는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전자적 처리와 촉진을 관련된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전자 입찰 공고를 나라 정토로 진행하고, 다만 마감 시간, 입찰서 제출 시간부터 마감 시까지는 최소 이틀이 있어야 되고요. 개찰은 마감 후에 1시간 이내에, 1시간 이후에 개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포인트는 48시간입니다. 전자입찰은 입찰 담당자가 같은 PC로 한 번만 제출 후 변경하지 못하고요. 이런 어떤 입찰서와 견적서 제출을 함으로써 전자입찰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만든 게 전자계약서고요. 이 부분은 계약 담당자가 시스템을 통해서 작성하고 송신하고 또 그 내용 등을 해당 업체가 동의를 하고 이 부분을 전송을 한 다음에 최종 계약서를 확정 통보하는 절차로서 이 전자계약서가 성립이 됩니다. 하도급 관련된 부분도 전자적 처리가 하게끔 시스템을 구축하게끔 관련된 사항이 전자조달법에 표시되어 있고요. 구조에. 그리고 건설법 등에 따른 건설공사 등이 주로 하도급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금과 임금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직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게 조달청 하도급 시킴이라는 내부 업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기반으로 계약 과정에 입찰 보증금, 계약 보증금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증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해당되는 그 보증증권을 통해서 전자적으로 이를 끊고 이거를 통해서 대신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에 필요한 영업 비밀과 보호 부분이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입찰 정보라든가 가격 정보 등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민감하게 외부에 누설하지 않게끔 관련된 법령으로서도 그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한번 그 퀴즈를 통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입찰서 접수 시작과 마감 시간이 있는데 여기에 최소 보장이 되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12시간, 24시간, 48시간, 72시간. 아까 우리 규정상에 봤던 것처럼 48시간이 이틀을 꼬박 세우고요. 마감 이후에 1시간 이후에 개찰이 된다라는 것이 관련된 규칙 부분으로 함께 알아봤고요. OX 문제입니다. 전자조달 시스템 화면에 게시된 내용과 첨부 공고문이 다르면 시스템 화면이 우선하다라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거짓이죠. 첨부 공고문이 우선을 하고요. 단 공고일은 시스템에 있는 게시일이 우선합니다. 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자계약이 성립되는 순서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그렇죠? 전자계약서는 계약 담당자가 관련된 서류를 기반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거를 송신을 합니다. 누구한테? 계약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면은 그걸 자기 문서에 보고 해당 내용이 조건이 맞고 관련된 법 명시된 항목들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를 검토를 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동의를 하면은 최종적인 제한 계약서를 생성을 해서 이 부분을 통보를 하는 확정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중하식 마지막입니다. 전자입찰 부속 서류에 암호가 걸려 판독이 어렵다면 이것은 혹시 제출된 것으로 인정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판독 곤란하면 또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오늘 확인을 했고요. 즉 거짓입니다. 그 시스템이 암복화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올라가야지 이게 어쨌든 전자서명이 입히고 해당되는 서류를 타임스탬프가 찍히면서 그거에 대한 증빙을 할 수가 있는 구조인데 이거를 풀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거짓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 3주차, 2차 시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이번 시간은 1차 시에 나왔던 전자정부 그리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그리고 계약 관련된 전자서명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들 중에서
전자조달법의 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신뢰 기반의 어떤 매뉴얼 기준이 되는 그런 가이드 부분이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관련된 조달청의 9가지의 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의 가이드 매뉴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추가적인 내용으로 전자조달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국가 종합 전자조달 운영 규정 등이 우리 9가지 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핵심적인 규정과 매뉴얼을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운영하고 고시를 통해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지를 뭐 사무처리 규정, 그리고 위용 약관, 그리고 뭐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또 세부적으로 한번 또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3주차 2차 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